8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폭발감을 드렸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정부 여당을 비판합니다. 야당의 경제 기능이기도 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발언입니다. 그런 만큼 당의 입장에 서서 더 공감받을 수 있는 언어와 정제된 톤으로 발언해 줄 것을 확실히 강조드립니다. 이번 재보선의 패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그로 인한 국정 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쓰라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당의 단합이 절실합니다. 오늘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성인의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직에 출마하고 당선됐을 때 당선자로서 그 의무를 부여받고 약속한 것입니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승용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빈자리가 매우 큽니다. 성당 구차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패배한 것도 모자라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친노민호, 친노백분주의라는 분열의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당대표가 돼서 사심없는 공정한 당 운영으로 기필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저희의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재보선 패배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친도 수장이다 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 당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더 이상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천 혁신, 네트워크 정당, 지역분권 정당 이 3대 혁신 과제도 더 속도를 높여서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안주에서 벗어나 우리 당의 혁신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세법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10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새누리당과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법에 관해서 13, 14, 15 어느 때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연말정산 소득세법은 지난 6일 새누리당의 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경제 살리겠다는 경제 파탄 정책과 대기업 감세 조세 정책이 몰고 온 서민 증세 폭탄, 이것이 바로 연말 정산 소득세법 파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법관 임준환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공무원 연금 합의하는 소득세법과 같은 중요한 민생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시켜서 국회를 지난번 파행시켰습니다. 정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을 위한 법안은 무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10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에게 지금부를 우리 야당이 끄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첫걸음은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의 존중과 신뢰입니다.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이 신뢰 정치가 이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협상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인 노회 수위와 추후 협상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회피용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어제 유 대표께 들은 얘기는 대표께서 일주일만 연기시켜달라고 하는 간곡한 천언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개조를 말하면서도 TV 앞에서 흘렸던 박 대통령의 눈물이 정말 이게 진짜 눈물이었는지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 우리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점을 국회에서 다시 철저하고 따지고 재논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승민 대표와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지난 2일 합의안을 존중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명시한 것은 국민 대탈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마치 대표가 협상한 실무안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대표 협상안을 지켰다라고 사실상의 개변을 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 양당 대표가 합의 사인한 것은 실무 협상안에 명시되어 있는 50% 소득 대체율에 대한 보증과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의안이 대표가 한 합의안에 비해서 처지거나 일체적인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유승민 대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령연금 조기 수령자가 44만 명, 지난 2010년 21만 명, 입천명이 좀 높습니다만에 비해서 5년 새 2배 이상이 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과 장년층의 은퇴에 따른 생활고가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2분 중 1분은 빈곤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동연구원 참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 평균 12.4%보다 무려 4배입니다.
어르신들이 빈곤과 생활고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이것은 기준으로서 포기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후보 공약했던 노인연금에 대한 약속도 깨뜨리고 또 이번에 공적연금의 강화를 방해하기 위해 이제는 아예 노인 빈곤 문제, 미래소득 보장의 문제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정쟁의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놀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1702조라는 극단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론을 주장했습니다.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의 도적질이라고 하는 성명을 통해서 노인들을 도적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제 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보건복지장관을 동원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된 수치로 극단적인 수치로 이것을 제시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 행위를 이제 멈춰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입니다. 의례적인 주례효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 간에 서로 약속을 지키고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 존중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인 조치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제 의도와는 달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